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해 동안 읽은 책들을 결산하면서 최고의 책, 올해의 책을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작년 2022년에는 총 210권의 책을 읽었는데 올해는 정말 제가 역대급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람에 책을 작년만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 170권 정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즉 작년에 비해서 한 40권 정도 이렇게 적게 읽었는데 이렇게 얼마 읽지 못한 가운데 뽑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부족함이 많고 또 개인적인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023년 올해의 책이지만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나온 책 중에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12월까지의 책을 포함하려고 했더니 해가 바뀌고 2023년에 2022년 올해의 책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연말에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11월까지의 책으로 뽑아봤습니다. 작년 2022년 올해의 책 같은 경우 소설과 비소설로 나눠서 월드컵 형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소설, 비소설의 구분 없이 그냥 좋았던 책을 순위순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권의 책을 뽑았는데요. 8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이 책은 지난 3분기 최고의 책으로 뽑기도 했던 그런 책인데요. 총 7개의 단편이 들어가 있는 단편집입니다. 사실 제가 워낙 최은영 작가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한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책이랑 계속 비교를 해보니까 자꾸 뒤로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책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최은영 작가의 글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올해 읽은 수많은 책 중에서 8위니까 꽤 높은 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이제 하루키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은 제가 8위에 넣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8위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7위는 권요셉 작가님의 나는 왜 불안한 사랑을 하는가 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신선한 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 역시 지난 3분기 최고의 책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 아가서에 등장하는 왕과 시골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특히 아가서의 이야기와 함께 락항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을 탁월하게 분석한 책으로 이 책은 정말 올해의 발견이라 할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6위는 권여선 작가님의 각각의 계절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지인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지금 책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올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곤 했던 그런 책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하늘 높이 아름답게 그리고 무구라고 하는 2개의 단편이 정말 참 마음에 와닿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어느 가을밤에 이걸 한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면서 계속 짜증내면서 막 책을 찾고 있는데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찾는 게 안 보이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한참 찾는데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빌려준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 딱 보고 싶을 때 이제 사실은 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다시 돌려받으면 좀 더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바로 이 책입니다. 아날로그의 반격을 쓰신 데이빗 섹스의 디지털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디지털이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한 미래를 회사, 학교, 쇼핑, 도시생활, 문화생활 등으로 나눠서 그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미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책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챗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이 디지털 기술에 온통 쏠리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중심을 좀 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논문과 책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에 인용하기도 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위는 스리랑카 작가인 시에한 칼루나탈라카의 말리의 7개의 달입니다. 이 책은 2022년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중간계가 나오고 막 도시의 유령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 판타지스러운 블랙 코미디인데, 한편으로는 부패한 독재자를 등에 업은 이 암살단들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감금하고 납치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일삼았던 스리랑카의 현대사의 비극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담아낸 역사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 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였어요. 그리고 무려 지금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취향을 탈 수 있으니까 한번 쓱 훑어보시고 그러고 구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책을 또 빌리시던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각주 보는 게 좀 번거롭고 나는 그냥 본문을 쭉쭉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불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호였고요. 무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좋았던 그런 책입니다. 드디어 이제 탑3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소개가 됩니다. 3위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3위는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입니다. 네. 이 책도 정말 박수를 드릴 만한 그런 책이죠.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SF 소설을 많이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 아쉬움을 좀 달래줬던 그런 책이에요. 이것도 소개를 드렸었죠. 네, 드렸었던 책인데 중편 정도 되는 분량의 이야기 3개가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고, 이 각각의 이야기가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연작 소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작가의 상상력에 혀를 내두르며 놀라게 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떤 구독자님이 이 책을 또 보셨어요. 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더 뿌듯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보시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을게요. 진짜 내용을 아무것도 보지 말고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2위로 꼽은 책은 아주 강력한 1위 후보였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고민한 끝에 2위가 됐습니다. 바로 이기병 작가님의 연결된 고통입니다. 이 책은 제가 1분기 최고의 책을 뽑으면서 이 책은 올해의 책 탑3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이기병 작가님은 현직 내과 의사로 공중보건의 시절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고 진료하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느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이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은요, 올해 제가 청소년 북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북클럽을 통해서 작가님을 2번이나 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뜻깊었던 그런 책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올해가 가시기 전에 이 책은 꼭 한번 보고 올해를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1위에 뽑힌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네, 이 책은요, 올해 각종 인터넷 서점들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정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분위기예요. 현대인들의 이 집중력 상실 문제를 약간 르포 기사처럼 분석하고 있는 사회과학 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조금은 더 이 책에 걸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이죠. 특히 초반부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책도 아주 굉장히 잘 읽히고요. 그리고 방대한 정보와 연구자료, 그리고 실제 인터뷰 자료들을 종합해서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가진 책으로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외부 강연을 할 때도 그때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올해의 책 1위로 뽑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돌아보니까 정말 또 금방 갔습니다. 특히 올해 책을 뽑으면서 한번 쭉 책들을 골라보니까 이 책들을 읽을 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묘한 기분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올해 굉장히 좀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그랬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구독자님들 다들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2024년도 다들 행복하시고 또 좋은 책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